부산 북갑 선거가 매우 뜨겁습니다. 해당 지역구에 살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동훈 후보가 논란이 되며 다양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 부산 북구 없었으면 선거 어떡할 뻔했어요. 나 갑자기 이쯤에서 궁금한 게 오늘 이 여론조사를 만약에 지금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내란수계가 만약에 본다면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왜냐면 우리 민식이가 17이고 그렇죠. 이 만약에 여론조사를 봤다 이러면 심정이 어떠십니까? 동훈이가 이기려면 찰밥 이런 거보다는 부산은 돼지국밥입니다. 돼지국밥에 소주를 이렇게 선거를 가야지. 또 술 얘기예요. 거기가 또 국수가 좋습니다. 국수. 예. 근데 이게 찰밥은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게 뭐 딱 붙으라 뭐 이런 거였다던데 또 술 아, 얘기하면 어떡해요? 부산은 돼지국밥입니다. 아, 우리 저 맛있긴 하지 돼지국밥이. 어제 KBS 부산 총국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한국리서치 의뢰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봤더니 37대 17대 30이 나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재연된 부산 MBC 사태에 이어서 그러네요. 부산 KBS에서도 그러네요. 2강 1중 내지 1강 1중 1약 구도가 재연이 됐다. 37%, 17%, 30%. 요거대로 가면 우리 이제 대왕고래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3등. 네, 틀에서는 벗어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강한 겁니까? 2등. 아 정말 유연하다. 최강 2등. 외교 잘하겠네. 아니 근데 뭐 가봐야 되는 건데 네. 강한 3등이 최강 2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다 이 퀘스트는 뭐 아슬아슬하니까. 퀘스트는 네. 깨져오니까. 근데 이제 저 여론조사에서의 핵심은 하정우 후보의 하방이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종 논란과 맞아요. 지금 이런 거에 네. 비해도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하건 표본을 어떻게 모으건 조사 방식이 뭐건 37에서 38 사이 유지한다. 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제가 많이 했던 얘기가 433 아니면 432 정도에서 삼자 구도가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당연히 근데 저 뒤로 가봐야 합니다. 네. 조직이 있는 후보가 유리하다고 봐요 무조건. 왜냐하면 그렇지, 이게 그렇지. 전국 단위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이 있는 후보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쨌든 433 뭐 432 이 구도가 조사 방식에 따라서의 차이는 있지만 숫자가 확인되고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2.5, 2.5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구도들이 지금씩 근데 조금씩 나오니까 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 조사도 뭐 지금 뭐 한동훈의 직함에 전 국민의힘 대표를 넣었다 안 넣었다 뭐 이런 지금 로데이터드 상의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부산을 가보고 느낀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지역 자체가 이제 그리고 그 정치적 활성화는 무슨 의미냐면 보수층들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아, 약간 이번 선거에서 좀 빠져 있으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 주목을 많이 얘기를 받으니까 굳이 정치 얘기를 만약에 거기에 전재수 후보가 그냥 의원이고 다른 사람이 부산시장 나왔고 만약에 그랬으면 정치 얘기 안 할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네네.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가 내려오고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북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이제 정치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제 보수층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원래는 좀 원사이드한 선거가 돼버리면은 말할 게 없는데 그쵸. 이게 약간 좀 재미있는 구도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활성화되기가 좀 좋아졌다. 저희 회사에서 오늘 그 정치부 기자가 쓴 돋보이도 그게 나오고 저도 이제 취재 내려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마을버스 운전하는 30대 정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마을버스 기다려 사람들을 많이 태우니까 국포시장에서 이제 동네로 가는 마을버스 그 정치 얘기 요새 안 해요. 하면 싸워. 이러더라고. 그래서 누가 싸우냐 이랬더니 내 친구가 하나는 국민의힘이고 하나는 한동훈인데 둘이 그렇게 싸워. 그러니까 자기는 오히려 이제 그래서 우리 만나면 정치 얘기 하지 말자. 정치 얘기 하지 말자. 근데 이제 오늘 저희 르뽀에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목욕탕만 가면 그렇게 싸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누구랑 싸우는 거냐? 민주당 지지자랑 국민의힘 지지자가 싸우는 게 아니라 아니고. 한동훈 지지자랑 박민식. 국민의힘 예. 박민식 지지자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그만큼 전국 단위의 주목을 받는 선거가 되면서 보수층이 활성화되면서 보수층이 할 말을 할 수 있는 선거가 되는 효과도 있지만 그게 이제 한동훈계 쪽에서 얘기하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싸울 만큼 여전히 양자가 그럼요. 타협하거나 화합할 여지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지층의 성분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보수 결집을 하나? 뭐 이런 이제 시각으로 중앙에서 많이 보는데 그게 아니라 보수는 원래 많아요. 보수가 원래 부산에서는 절반을 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50% 이- 넘는 그럼요. 거죠. 예, 넘는 건데 이들이 모두 다 이제 말하자면 활성화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25대 25로 갈라먹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보수를 한동훈과 박민식이 정확하게 갈라먹는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어저께 나온 저 KBS 여론조사에서도 네. 한동훈이 웃긴 게 뭔지 압니까? 민주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제로예요. 아. 그 얘기는 뭐냐면 극한의 비호감도를 갖고 있다. 아, 삼자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확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그러면 이념 성향별 지지도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보수 지지층에서 한동훈이 47, 31, 9 이렇게 나오고 아, 비등비등하네요. 진보층에서는 77, 2, 13이고 중도에서는 43, 12, 27입니다. 그러니까 딱 구도대로 나오는 구도대로 그림.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한동훈의 그 확장성이라는 거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렇게 되면 박민식은 9구고요. 저는 약간 중도 보수예요. 네. 이 포지션이잖아요. 네. 근데 이쪽 왼쪽으로의 확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뭐냐? 한동훈이 등장한다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보수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수끼리 싸우는 이유가 어쨌든 저 두 후보는 누군가가 확장을 해서 표를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네, 네. 보수에서 표를 갈라먹어야 되는 갈라먹는 구조이기 구조다. 때문에 보수끼리 엄청 치열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구도가 그래서 타협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장현재 변호사랑 말씀하기 전에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이제 그 문항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맞아요. 아침에 문항을 봤어요. 문항이 이제 좀 독특한 구조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SBS 조사나 JTBC 조사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물어봤습니다. 3저 구도 물어볼 때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제 그 부산 KBS 조사 같은 경우는 하나를 꼬리에 붙였어.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전 대통령 비서실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 이렇게 붙였고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박민식 전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여론조사라는 거는 그 뭐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항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반응이 아이, 조금씩 그럼요. 달라지는데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 후보가 약간 모호하게 처리가 돼 있는 걸로도 보시는데 물론 이제 끝에 붙었냐 앞에 붙었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네. 뭐 장현주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렇죠. 저 문항이 저렇게 돼 있으면 사실 우리가 선거날에 투표하러 가면 투표 용지에 직함이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당명 있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무소속이니까 번호가 상당히 뒷부분에 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 여론조사가 사실은 직함이 뒤에 붙으면 무소속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약간의 혼선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소속이라는 정체성이 약간 희석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부분이 또 당연히 이제 뒤에 그 직함으로 나오게 되면 무소속이라는 부분이 조금 흐려지게 되면은 이 여론조사가 정말 이 지역민들의 투표 나중에 그 투표율이나 어떤 투표를 했을 때 진짜 득표율을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여론조사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저도 이제 원희 기자님 말씀처럼 지금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 후보 사이에 정말 지금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감정 싸움 거의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단일화도 어려울 것도 같지만 만약에 된다고 해도 단일화도요. 되고 나서의 그 효과도 잘 따져봐야 되는데 한동훈 흡수가 되냐는 거예요 이게. 한동훈 후보 네. 입장에서 더 드라마틱한 패배는 단일화 이후 패배죠. 근데 저는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단일화해도 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양자 대결까지 한번 볼게요. 양자 네. 대결을 붙여봤더니 민주당의 하정 후보가 43,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31이 나오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로 붙이면 40대 3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다른 조사들은 보통 박민식 후보 쪽으로 조금 더 양자 때 네. 이제 쏠리고 양자 때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좀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부산 KBS 조사만 좀 다른 조사들이랑 좀 다릅니다. 재밌잖아요. 네, 뭐 자, 우리 한동훈 후보는 지역구에서 만난 따뜻한 온정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저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약간 저는 캠페인 자체에는 네. 지금까지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가회에 가가지고 한 것 중에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 나름대로 어떤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맞아요. 제스처. 근데 메시지가 문제인데 네. 그 이제 찰밥 할머니를 모셔놓고 어떤 지역의 어떤 절절함, 어르신에 대한 어떤 배려와 앞으로의 어떤 정책적 그 어떤 구상 네. 이런 거로 갔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결국 저 양반은 항상 내가 중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찰밥 할머니를 모셔놓고 나는 청와대에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찰밥 할머니 모셔온 한동훈. 청와대 가면 제일 먼저 모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어갖고 청와대로 가라는 할머니의 말에 제가 혹시라도 가게 된다면 전 반드시 갈 것. 이라고 반드시 했습니다. 간다. 한 전 대표는 박 전 후보의 개소식에 중진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한 데 대해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시느냐라고 반문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거 할 수 있다. 하지만 할 수 있지만 난 안 하는 거다. 네. 야, 나도 사람 많이 부를 수 있고 나도 국회의원 많이 동원할 수 있다. 네. 하지만 그거 모양이 별로 안 좋아서 난 안 한 거다. 네. 내가 진 게 아니다. 예. 내가 그냥 져주는 척 한 거다. 네. 실제로는 지지 않았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가장 비참하게 진 놈들이 맨날 하는 예, 얘기예요. 예, 예, 예. 네. 아, 찰밥 할머니 줬을 때 참 붙어라고 이제 길거리에서 앉아서 받아먹는 거는 진짜 그 마음수까지 괜찮은데 바로 대통령까지 진짜 받아먹는 거니까. 대통령까지 가는 거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 대통령 얘기하는 사람은 다 떨어져야 된다 봅니다. 이건 앞으로 이후에 우리 당에서도 그런 새끼들이 나오면 다 떨어져야 된다 봅니다. 2016년 이후로 네. 미래 대통령 슬로건은 금지예요. 네. 그 마치 조선시대 때 왕 이름 같은 거 못 쓰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피휘라고 하죠, 피휘. 피휘 하듯이 앞으로 미래 대통령 한국 정치권에서 금지입니다. 아, 안 돼, 안 돼. 다시는 사용하면 안 돼. 나 당장 니콜라 주시처럼 상패시켜버려요. 아, 그럼요. 완전 없애버려요. 당당히 예. 떨어지고 싶으면 그렇게 쓰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이제 어떤 연설 전에 사고가 하나 발생했었는데 예. 그거를 못 봤다고 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넘어졌는데 무시 논란에 한동훈 괜찮다 답변 받았다라고 되어 뭔 있습니다.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한동훈 후보 측은 한동훈 예비 후보는 해당 기자가 넘어지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는 영상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라고 확인 되어 안 있습니다. 됩니다. 상황 발생 직후 사회자를 통해 현장 상황을 확인했고 괜찮다는 답변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걸 왜 사회자한테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영상을 확인하라고 한 게 진짜 엄청난 패착인 게요. 네. 이게 두 가지 카메라로 찍힌 게 있어요. 맞아. 그걸 통해서 제가 재민아이한테 시켜가지고 요거 한번 3D로 돌려봐.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모가지라고 할 뻔했네. 한동훈 대표 고개가 어느 쪽으로 돌아간지 알고 싶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시점을 보고 싶다. 그렇지. 그래서 봤거든요. 어. 정확하게 거기를 보고 있어요. 정말 정확하게 거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다가 직후에 사회자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확인했고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누구하고도 얘기한 장면이 없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고 나고 네. 사회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괜찮아요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네. 그리고 사회자는 저쪽에 있잖아. 맞아요. 넘어진 사람은 이쪽에 있고. 그렇지. 지가 더 가까워요. 근데 이거를 그리고 뭐 사회자한테 물어보고 이런 걸 떠나서 네. 누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다칠 위험에 처했어. 그럼 보통은 이제 네. 반사적으로 그럼요. 괜찮아요? 바로 뛰어가죠. 바로 뛰어가죠. 괜찮아. 네.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이거를 대입을 해보시면 저는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김부겸 후보가 혹은 네. 전재수 후보가 저 위치에 있었다. 다르게 근데 누가 얘기했습니다. 떨어졌다. 네. 근데 전재수 후보나 김부겸 후보 같은 사람, 하정 후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쓱 보고 뭐 괜찮은가 이렇게 하고 자기 할 일 한다. 상상이 됩니까? 아니, 안 안 되죠. 돼요. 그건 한동훈 후보나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네. 다른 사람이 저기에 대입을 해봤을 때 저렇게 움직일 것 같으냐?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로봇계 예. 감수성 없다고 지랄했잖아요. 그거 넘어뜨렸다고. 네. 그거 원래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것까지 확인하는 건데. 심지어 그 업체 관계자가 와서 얘가 중심 잘 잡으니까 한번 넘어뜨려 보세요. 네. 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갖고 이렇게 던진 거야. 어. 근데 그게 감수성이 없대. 야, 맞아, 로봇을 상대로 감수성을 지켜야 되냐? 그러니까 약간 일관성의 이제 문제인 게 뭐 많은 분들이 오늘 지적을 해주셨지만 뭐 얼마 전에 이제 하정우 후보의 뭐 선거 캠페인 관련해 가지고 뭐 무슨 손을 털었다느니 네. 뭐 오빠라고 했다느니 뭐 이런 온갖 얘기를 가지고 다 네거티브를 해놓고 네. 이제 와서 실제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야 너는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고도 네. 거기에 제대로 반응을 안 했잖아라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고발하겠대. 네. 그런 선거 캠페인이 어디 있습니까? 뭐야, 자기들은 이게. 하고 왜 남은 못하게 하냐고. 네. 웃기는 일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경원도 한 숟가락 거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포시장 온통 외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한동훈은 돈과 사람이 몰리는 명소 만드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개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나경원 선수와 한동훈 선수의 이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한동훈과 나경원의 이 싸움은 이제 구원이죠, 사실상. 네. 제가 네. 제 것만 빼달라고 했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그냥 싸움하러 온 겁니다. 그렇죠. 네. 사실 나경원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당 지도부도 아니기 때문에 예.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예. 굳이 저기를 갔습니다. 맞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당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선거나 잘 챙기면 되는데 예. 굳이 부산 북갑에 갔습니다. 그럼 다 결국 곧 돌아올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 한동훈을 때리는데 내가 동참을 해가지고 당원들의 마음을 얻겠다. 이야. 이런 목적 외에는 저기 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전부 가서 자기 선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거랑 별개로 나경원의 이 말은 부산 시민들한테 엄청난 신뢰예요. 이거는. 내가 부산 보면서 4년 근무했다. 내가 출마할 걸 그랬지.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어차피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분이니까 요거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서로의 선대위원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 갑니다. 박민식, 한동훈 후원회장은 퇴출 대상이다. 한동훈, 박민식 찍으면 장동혁을 찍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자 치열한 싸움. 예. 단일화를 파토내기 위한 두 사람의 이제 치열한 경쟁. 맞습니다. 그러자 이제 편을 들겠답시고 조갑재 전 월간조선 대표가 예. 갑자기 나와가지고 장성철의 이제 뉴스 명당에 네. 출연을 해가지고 정영근 후원회장을 쉴드 친답시고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갑재 공안검사 정형근 나도 조사 받아봤다. 근데 공은 없었다. 음지의 전사라고 불렀다. 내가 음지의 전사라고 그 사람을 불렀다. 지금 장성철 소장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게 지금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지. 나도 가서 조사봤는데 난 고문 안 하더라. 예. 요런 얘기. 네.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고문을 안 받다는 얘기는 지가 다 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어지간히 진짜 앵간히 다 벌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문 벌컥 열고 들어서 앉자마자 아이고 검사님 제가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인데. 예. 그런데 이제 성철이 형 같은 경우도 네. 원래 같으면 이제 다른 그 패널들이 나오거나 출연자들이 나오면 이제 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질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저거는 저렇게 답변이 나오는 걸 보고 네.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길게 가져가지 않아요.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성철이 형의 표정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네. 어떤 당황스러움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절대로 드랍하지 말라고 박민영 대변인도 메시지를 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동훈 중도 사퇴한다면 보수 단일화 아닌 도망이다. 박민영 대변인은 중도 사퇴 후 안 긁은 복권인 척 광팔고 다닐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서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똑똑히 확인해 보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요즘 뭐 박민영 대변인의 어떤 페이스북을 보고 있으면 예. 사람의 증오라는 거는 정말 무섭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네. 사람 하나를 증오하면 뭐 앞뒤 없이 예. 정말 자기의 온 노력과 정신을 쏟아가지고 저렇게 증오하는구나. 네. 그걸 좀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대인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긁은 복권인 척. 굉장히 악의적인 말입니다. 사실은 다 긁어져 있거든요. 남들에 비해서 좀 많이 긁었죠. 그렇죠. 이미 꽝인 거 다 확인할 수 있는 정도 긁혀 있는데. 보통 이제 숫자 나와서 이제 안 맞춰보고 나면 나머지 그냥 그 음영돼 있는 거 안 긁잖아요. 그것도 다 긁은 분이란 말이에요. 많이 긁었어. 그리고 안 긁은 척하고 있거든요. 네. 보입니다. 예. 남들도 당신의 복권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음박지 가서 위에 살짝 신경 붙여놓은 거구나. 인증 빼고. 자, 빠따따님도 또 슈퍼챗 송파구 의견입니다. 민주당 구청장 후보 와서 인사를 하니 남자분이 좀 잘 좀 하세요라고 했는데 전 지금 그분이 구청장인 줄 알았는데 국민님이었습니다. 뭘 잘하는 거야라고. 리퍼플님 김해 사는 의견입니다. 찰밥 할머니 우리 동네 사시는데 국포시장 가서 장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말했지 유권자 아닐 수 있다.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국부시장에 계신 분들 선수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냐. 안 살 수도 있다니까 거기 진짜. 존나 웃기네. 구포 할머니. 김희 할머니였어. 김희 할머니. 찰밥 할머니 김희 할머니로 밝혀져.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커뮤니티 쫙 돌았어요. 실제로 저 할머님이 진영읍 사신다. 그 얘기가 돌았는데 확인이 안 된 얘기였거든. 오늘 지금 증언자가 나왔습니다. 김해 진영읍에 사시는 걸로 사실상 이제 확인되는 것 같아요. 자, 구포 할머니 아니고 진영 할머니였습니다. 진영 할머니. 한동훈 후보는 어제 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리긴 했는데 네. 그 카메라 그 촬영하신 분의 그 연단 아래로의 낙상 네. 요거 뭐 외면한 거 아니냐 이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네. 부산 북구에 카메라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진짜 많이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어떤 방식이든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영상 하나하나 그 미치는 파급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후보별 리스크를 좀 보면 원래 한동훈 후보는 정영근 후원회장 영입으로 논란이 한번 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 이제 카메라 기자 낙상 외면 논란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본인이 선 연단에서 지금 기자가 갑자기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순간에는 아마 못 본 것 같고 네. 뒤로 돌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예. 그 상황은 인지한 것 같고. 뭐지 하고 봤는데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괜찮다는 사인을 받았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연단에 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후보 측의 반응이 굉장히 격합니다. 이건 어제 방송에서 송영훈 전 대변인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고 정확하게 좀 오겠습니다. 네. 두고 말씀하세요. 근데 선거 아마- 국면에 안 네. 끝났어요. 선거 국면에 그렇게 허위사실 공표하시면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공론장에서 저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건데- 인지를 못했는데 네. 어떻게 챙깁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인지하는 초장부터 게 네거티브 하려고 지금 라디오에 그러니까 그게 나오셨어요. 인지하는 게 이제 한동훈 후보의 역할이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을 이 여론을 선거 보시면 국면에서 되고 그렇게 낙선 목적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하시면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그거는 안 끊었는데 분명히 왜 이렇게 책임져야 말을 됩니다. 아니 끊으시는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니 저는 허위 사실 공론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악성 마타도잖아요. 잠깐 한 분 말하고 한 분 아니, 얘기해. 근데- 마이크가 네, 요 방송은 저도 뭐 좀 봤습니다만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계속 이야기를 예, 해요. 그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 영상 보고 이거 좀 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떨어진 사람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부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라도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할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난리 치는 거예요? 이게 지율이 잘 나와서 그런가 되게 여유가 있어요. 되는 집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라는 게 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설하려고 이제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딴 데 보고 있는 사이 뒤에서 이제 누가 넘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광경을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보고 났는데 뭐 웅성웅성한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면서 괜찮다고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예를 들면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라든가 혹은 여성이나 어린아이나 그러면은 그거 좀 얘기가 다른데 네. 굉장히 체격이 건장하신 분이 일어나면서 괜찮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갑자기 연설하려고 하다 말고 내려가갖고 와 이런 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뭐 넘어졌는 모양이구나. 자기가 이렇게 뒤로 우리가 여기서 영상에서 보면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다는 걸 보지만 그걸 보지 않은 사람은 넘어졌던 사람이 누군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괜찮다고 그러면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을 다른 어느 쪽에서는 그 막 영상을 유포하면서 저렇게 잔인한 사람이다. 저렇게 남이 넘어졌는데도 모른 척하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누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사람이 넘어졌는 거를 일부러 쌩깐다고 그러나요? 모른 척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정상적인 평균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할머니나 어린아이나 여성이나 이렇게 해서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상황을 보면서 일부의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냉정하고 이렇게 남의 고통을 모른 척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뭐 억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억울한 것 같은데 예. 그걸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까지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이거 이런 건데 네. 뭘 그거 갖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뭐 이게 뭐 법적인 문제나 그건 또 좀 다른. 네. 근데 어제 제가 저 자리에 같이 계셨잖아요. 네. 있었어요? 저도 지금 제 아까 표정을 있었잖아요. 아까 저도 지금 여기서 보면서 표정이 좀 많이 안 좋았구나.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시청자분들이 듣는 상황에 네. 이 마이크가 그냥 물려버리니까 아예 방송을 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좀 간 것 같고, 아까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을 그냥 설명하는 것 자체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인정머리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또 이건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는 일인데 예. 마치 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 송영훈 변호사가 입을 틀어막는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말을 못하게 만들면서 허위 사실이니까 이거 뭐 고소고발하고 책임질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로 이제 내용을 채웠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 이게 법흥법망이라고 법으로 응한 사람이 법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 하시면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고소고발하고 하는 건 저는 문제가 없는데 네. 정치의 영역에서 자꾸 말을 막는 식의 고소고발을 동원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나오기도 전에 그냥 사전에 틀어막는 식으로 마치 마이크를 틀어막는 네. 전 이런 태도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 쪽에도 도움이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차분하게 방금 김정혁 최고위원 네, 말씀대로 네, 네. 설명을 하면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판단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 영상 보고 솔직히 논란이 될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 안 했거든요. 뭐 아까 뭐 건장한 책 사실 건장한 책이기 때문에 충격은 더 컸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괜찮다고 했다면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정리가 됐으니까 진행을 하는 게 맞죠. 저는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뭐 이거 갖고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는 지금 근데 아까 송영원 변호사나 지금 친한계 패널 분들의 격한 반응 때문에 이게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거는 아까 신인규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아 그래도 저기서 조금 더 챙겨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발언할 수 있죠. 왜냐면은 친한계 패널들이 뭐 사실 하정우 후보가 악수한 것 같고 선민의식이다 하면서 달려들었었잖아요. 선민의식이다. 이거는 뭐 그것도 평가예요. 주권자를 무시하는 거다. 이것도 평가잖아요. 그것도 뭐 낙선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본인들이 그렇게 과하게 막 공격했으면서 지금에 와서 이런 거를 갖고 이건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 정도에서 아까 말한 상식적인 분들이면 그 영상 보고 에이 이게 무슨 뭐 인정물이 없는 거야 하고 넘어갈 문제인데 더 키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또 친하게 소통하실 거 아닙니까? 너네들 좀 캄다운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는 예, 없는 네. 다른 방송 가서 또 그분들 또 흥분하세요. 아, 또 누가 그랬길래.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우리가 또 자료 영상 보면서 또 이거 다루게 될걸요? 근데 제가 이제 왜 네.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송영훈 전 대변인 혼자 이렇게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그죠? 생각하는데 이제 한동훈 캠프에서 어쨌든 언론 공지를 해가지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거 어쨌든 법적 조치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주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조치해도 아무 실의가 없고요. 실의는 의견과 없는데. 평가에 대해서 뭘 맨날 고소고발한다고 하는 게 진짜 법은 법망입니다. 법률팀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 뭐 제가 담당자가 아니고 또 캠프에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이거는 뭐. 별 아닌 걸 자꾸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거는 별로 뭐 옳아 보이지는 후보한테 않고 도움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그냥 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게 오히려 이제 좀 그 우리 윤호개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 더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악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좀 대응할 수 너무 있는데. 악의적으로 얘기를 뭐 그 이전에도 뭐 워낙 그 욕을 많이 하지만 그분들은 카메라 기자가 괜찮다고 인터뷰를 해도 그분들은 아니야 너 안 괜찮아 이렇게 그냥 배신자고 인정머리 없다 이걸로 가니까. 아니, 근데 약간 그렇게 제가 좀 얘기할 너무 감성적 접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치인에게 바라는 모습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도 얼마든지 나락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큰일을 겪거나 뭐 이럴 수 있을 때 그럴 때 뭐 정치든 아니면 뭐 국가든 뭐 이런 데서 이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 모습을 정치인들이 보여주면 참 좋겠다는 느낌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 맞죠. 상황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떨어진 분 뭐 연설 시간이 조금 더 뒤늦게 늦어지더라도 그런 분들을 이렇게 좀 챙기면서 괜찮은지 좀 여쭤봤으면 아마 훨씬 더 이미지 좋아지는데 도움이 많이 좀 됐을 것 같다는 아쉬움. 아니 뭐 그건 이런 것도 누구든지 있습니다. 뭐 네.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가질 수가 있는데 부산 북갑 선거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당선될 것 같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